내외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5회 세계해양포럼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무척 큰 영광입니다. 한국에서 개최되는 이 세계해양포럼에 오신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환영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해 나가는 강력하고 오랜 협력국이 바로 한국인데요. 한국은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리더이자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 7위로 선정됐습니다. 한국은 지속가능한 블루 이코노미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는 오션 트랜스포메이션의 최전선에 설 수 있는 국가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세계 해양 포럼을 위해 모인 지금 지구는 역사상 중요한 변곡점에 있습니다. 해양의 미래가 위험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마우로 기엔 교수님께서도 2030 추계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의 모든 것을 결정할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미래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해양 생태계 구축을 위해 투자하지 않는다면 수십억 인구와 세계 경제의 미래가 위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해양 경제는 2030년까지 3조 달러 규모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해양 경제의 중심에 서 있는 지역으로서 동아시아는 해운을 통해서 세계 무역의 90%에 대한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어장 10개 중 6개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으며 전 세계 어류 공급의 60%를 아시아 태평양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태 지역 내 연안과 해양 관광의 가치는 200억 달러를 넘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GDP에서 해양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30%가 넘고 일부 도서국가에서는 87%에 육박합니다. 게다가 해양의 80%가 아직 미탐사 상태입니다. 팬데믹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많은 산업 분야에서 여전히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ADB는 UN 환경개발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진행한 연구를 통해 녹색 해운과 녹색 항만과 해양 관리, 해양 에너지, 통합 고형 폐기물과 오염 관리가 가장 유망한 분야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이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양은 식량과 에너지, 건강과 안보, 환경 등 점차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해양 생물에서 기원한 수만 가지의 독특한 생화학 화합물로 생명을 구하는 치료제가 만들어지고 미국 FDA가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한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는 해면 추출 원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캐나다 북극 부근에 위치한 차가운 바닷속에 있는 해양 박테리아가 기름과 디젤 연료를 생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해양은 재생에너지를 거의 무한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육상 재생에너지와는 달리 토지 부족이라는 제약을 받지도 않습니다. 아이나 옌센 주한 덴마크 대사님께서 이어 지정 토론에서 다뤄주실 해상 풍력은 전 세계 총 전력 소비 대비 23배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와 해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양의 건강과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해양은 숨이 차 헐떡이는 상태입니다. 기후변화와 오염, 남획, 서식지 파괴, 심각한 생물 다양성 손실로 인해서 해양 생태계가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해양이 기후, 식량, 생계, 대체할 수 없는 수많은 자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는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 산호초와 맹그로브 숲의 거의 절반이 사라졌고 전 세계 어족 자원의 3분의 1 이상이 남획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해양 생물이 생존하거나 번식할 수 없는 소위 해양 사각지대 면적은 엄청난 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미 심각한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양 건강에 투자해야 됩니다. 즉 해양 투자의 규모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10년 동안 자선 사업과 개발 원조를 통해서 전 세계 해양 투자에 투입된 금액은 130달러에 불과합니다. 필요한 투자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죠. 민간 부문의 투자 금액은 이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해야 할 일은 산적했는데 남은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2019년 ADB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해양을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한 투자와 기술 지원을 강화하는 50억 달러 규모의 건강한 바다와 지속 가능한 블루 이코노미 실행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저희는 세 가지 전략적 우선순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연안 공동체와 생태계 회복력. 두 번째, 해양 플라스틱 오염. 세 번째, 혁신적인 해양 금융과 블루 이코노미. 이 계획에 따라 우리는 회원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항만과 해운, 고형 폐기물 관리, 농업 폐수, 폐수 처리, 물 등 해양 재건을 위한 전통적인 부분에 투자를 집중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며 사회 경제적인 사례를 구축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2024년까지 100개 이상의 해양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캄보디아의 지속 가능한 연안 및 해양어업에 대한 투자, 필리핀의 해양 관광 보호, 인도와 파키스탄의 자연 기반 해양 보호 솔루션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해양을 위한 진정한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기 위해서는 파트너십, 기술 혁신, 그리고 금융이 필요합니다. 혁신과 공조를 통해서만 광범위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블루 이코노미의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ADB는 목표 달성을 함께할 파트너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이런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동남아 국가가 해양 건강을 유지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반 시설을 구현하도록 지원하는 3년 계획에 이 3년 동안 3억 5,500만 달러를 추가로 약정하는 등 ADB 실행 계획의 핵심 파트너로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에서는 이 아시아 지식 파트너십 펀드에 참여하여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조만간 개최될 ADB의 건강 해양 기술 금융 포럼에도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ADB는 유럽 투자은행과 협력하여 영향이 큰 해양 투자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새로운 청정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여러 기관들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블루 이코노미로 도약하는 데 혁신적인 도구와 기술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내 협력이 오염과 기후변화, 남핵 등 국경을 넘나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ADB는 해양과 기후변화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태평양 도서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UN 동아시아 해양조정기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블루 이코노미로 도약하는 데 혁신적인 도구와 기술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LDB는 지역 해양 투자 확대를 위해 목적에 부합하고 비용 효율적인 기술 이전과 기술 적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은 다가오는 1월 개최될 아시아개발은행의 제1차 건강한 해양기술 금융 포럼에서 선보이게 될 텐데요. 공간정보 툴, 원격 탐사, 인공지능 등이 정부와 투자자가 정보 기반의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풍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럽 우주항공국에서 ADB와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위성 기술을 사용해서 키리바시의 거대한 배트 경제 수역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면서 불법 조업을 근절하고 있는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 ADB는 기술혁신 챌린지 사업을 통해 플라스틱 쓰레기를 방제하고 산호초 복원과 보호를 위한 개념 증명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우승자들은 각각 50만 달러의 상금을 받게 됩니다. 유망한 여러 제안과 아이디어가 접수되고 곧 수상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금융입니다. 해양 관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민간 투자자들은 이렇게 해양 투자를 하는 것을 위험하고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보편적 투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ADB는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혁신적인 금융을 동원함으로써 해양 투자의 위험을 낮춰나가면서 수익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ADB는 총 3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최초의 블루 본드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어업과 연안 오염 완화, 순환경제 가속화, 해양 재생에너지, 녹색 항구, 해운 프로젝트 촉진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10년부터 아시아개발은행은 96억 달러의 그린본드를 발행해 왔습니다.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블루본드도 이와 같은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ADB가 국가 블루본드 가이드를 출범시키고 ADB의 블루본드를 모방하여 블루본드 국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국가와 파트너십을 맺으려 하는 것입니다. ADB는 태평양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산호초 보호를 위한 보험 상품도 개발하고 있고 중국의 양쯔강에서 생태 보전 시스템을 혁신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시아의 블루 이코노미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국영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촉진하며 자금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블루 경제를 구축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전 지역에 걸쳐 이런 노력을 배가시키고 자선 자본, 공공자본, 민간자본을 통합할 협력 파트너를 발굴해야 될 것입니다. 해양을 위한 푸른 미래를 확보하는 것은 엄청난 과업이며 이를 위한 비용도 막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시간이 아직 있을 때 함께 행동해야 됩니다. 2022년 1월 26일부터 27일 양일간 개최되는 아시아개발은행의 기술금융 포럼에 함께하셔서 이러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일깨워주는 영상을 보여드리며 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